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여러분들과 수요일 함께하고 있는 진주 먹거리 힘차게 출발해 보면서요. 저는 진행의 오늘도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네, 저희가 추석을 보내고 와서 또 한 주간 시작하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오늘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저평가된 구간에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오늘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시장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팍스 통신망을 개설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팍스 통신망에서 오늘의 공략주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혜택 오늘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받아보시면서 이 시장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빨간불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거래일째 코스피 상승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2630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이 좀 활기를 찾았다라고는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하락세를 좀 만회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래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도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추석을 보내고 왔기 때문에 연말 시장이 남아있죠. 이러한 연말 시장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수 있는 테마들 집중해서 공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오늘도 50분 동안 두 가지의 공략주 꼭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들과 매주 월요일 밤 11시 그리고 수요일 오후 1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2시에 함께 하시면서 점심 드시면서 오늘의 시장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생방송에서 제공되는 이 공략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생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오늘도 두 가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략주의 종목명만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는 이 공략주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투자 영상, 투자 분석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기업이 어떻게 활약을 펼칠 수가 있는지, 또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또 이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 분석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담아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이런 영상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팍스 통신망 함께 보시면 오늘의 분석 영상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 상승률부터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단 2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두 가지의 공략주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냈기에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8월 달 초부터 9월 달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요. 가까이 살펴보시면 우리바이오, SK이터닉스, 일동제약, 바이오제약 관련주들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0%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고요. 일동제약 역시나 36% 넘는 수익률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래로 한빛레이저라든지 라이콤, 선익시스템, 한전산업, 실리콘투까지 여러분들과 정말 다양한 종목들과 함께 도움드렸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저희가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종목명은 오픈을 해드렸지만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과 자세한 분석 영상은 저희 팍스 통신망과 함께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면서 오늘의 공략주도 놓치지 마시고 이러한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면서 이 시장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석을 보내기 전에 저희가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들인데
예정인데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9월 9일 날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석을 보내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이 종목 우리가 좀 사야 된다라고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정확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리겠다라고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략 직후에 16% 넘는 상승률을 함께할 수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추석 연휴 동안 이렇게 시장이 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날 방송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었죠. 비만 치료제 대장주로 움직여주고 있는 이 한미약품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10월 달에 또 국내 위고비가 지금 생산된다라는 소식이 다시금 들려오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략 직후에 10% 넘는 상승률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다양한 모멘텀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약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 궁금하다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이러한 모멘텀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11일 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전문가님이 추석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저희가 공략 직후에 16%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보내고 와서 그렇게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할 수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또한 실리콘2라는 종목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9월 11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이 종목 역시나 16% 넘는 상승률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공략주 두 가지 소개를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도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분석 영상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 팍스통신망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 개설해놨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오늘도 다양한 혜택, 이슈들 많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진주먹거리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영우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인사드리는 전영우입니다. 매주 인사드리지만 지난주에 이제 추석 연휴로 한 주를 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 우리 다시금 좀 집중해서 보자면 사실 지난주에 제가 방송 출연을 했다면 조금 할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네. FOMC 회의도 있었고 거기에서 50bp 빅컷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느냐 이러한 전략들도 좀 공유를 드렸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한 아쉬움, 시기적인 아쉬움들은 이제 팍스통신망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주시면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팍스통신망 입장을 해주셔서 제가 방송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도 함께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AI가 어느 정도 조금 AI와 반도체가 아무래도 어느 사그라든 시장에서 빈집을 네. 찾는 매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운임 지수가 올라오면서 해운주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중동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지준율 인하와 부양책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을 키우면서 지금 화장품주라든지 철강주들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그 외에 국내에서 따로 테마적으로 뭐 오징어 게임이 나온다 해서 콘텐츠 관련주라든지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 두 종목 어떤 것들을 골라왔는지 50분간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외에 제가 또 글로벌 증시 이슈 그리고 국내 증시 이슈까지 좀 망라해서 50분간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을 보내고 와서 또 우리가 시장을 살펴봐야 될 때 다양한 모멘텀들 일정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0.5bp 빅컷을 단행하면서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이 기대감을 현실로 좀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활기를 되찾았지만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활기를 되찾지 못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엔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2629선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3%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현재 구간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테마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인 만큼 우리가 이런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런 시장에 앞으로 우리가 선행할 수 있는 테마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소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서 다양한 이슈들, 종목들 오늘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0분 동안 팍스통신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슈들, 정보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테마가 좀 빠르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최근에 이슈들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증시 이슈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글로벌 증시 이슈 바로 살펴주시죠. 예, 글로벌 증시 이슈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와 부양책 얘기를 할지 네. 또는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할지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전쟁 이슈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준율 인하와 관련돼서 오르는 지금 종목들이 소비재, 화장품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인데 철강 관련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는 제가 연휴 전에 실리콘투를 이렇게 공략을 드렸던 것처럼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주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 워낙 우리가 변동성이 컸었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중국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보유자의 영역에서 이제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철강 관련해서는 제가 금리 인하 수혜주도 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유가 하락 맞아요.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슈는 좀 전쟁 이슈로 다시 한번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23일 레바논 수도와 함께 남부와 동부 지역에 1,300곳의 미사일을 이렇게 거의 융단 폭격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시설을 좀 타격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사실상 좀 이게 어느 뉴스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상자가 2,000명 가까이 나왔다고 하고요. 네. 어린이도 이제 사망자가 있다고 하고 사망자가 500명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뉴스로 이제 숫자가 계속해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민간인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금 2006년 이후에 18년 만에 레바논 그 헤즈볼라 지역 이제 그쪽 무장 단체와 지상전 가능성도 지금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란까지 개입을 해서 좀 전쟁이 확전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좀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와 맞닿아서 아무래도 전쟁이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금 가격이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온스당 2,600달러를 돌파해서 거의 매일 볼 때마다 금 가격은 사상 오르고 최고치를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국내 뉴스에서는 돌반지를 이제 팔아야 되나 어디다 뒀더라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바라볼 기업들은 뭐 고려아연이나 엘컴텍 같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권 분쟁으로 뭐 급등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은 엘컴텍이나 또는 고려아연이 조금 눌림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해운주 지금 중동 지역에 또 물길이 막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지금 해운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해운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좀 빈집 타이밍으로 저는 재건주도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사실 전쟁이 이렇게 확전이 되고 나면은 재건주가 아무래도 좀 눌리겠죠. 네.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좀 삼아봐서 미리 선침해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건 관련주는 최근에 좀 트럼프가 TV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살짝 내려가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다지면서 재건주가 또 다시 한번 좀 좋은 가격 메리트로 내려왔거든요. 11월까지는 결국에 뭐 누가 앞서간다 뒤처진다라고는 하지만 서로 엇갈려 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재건주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크라이나 또한 이번에 유엔 총회를 앞두고 미국 방문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승리 계획, 종전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종전 계획이라고 했지만 휴전보다는 러시아에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러시아를 조금 위협해서 어떻게 종전을 좀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뭐 우크라 재건도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유가라든지 해운 그리고 금 가격에 대한 수혜주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래로 지금 2006년 전쟁 후 최악의 사건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데, 헤즈볼라가 1,600개의 표적을 타격하면서 지상군 투입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와중 전면전까지 임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이슈를 좀 바라보면서 전쟁 관련한 뉴스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전쟁 이슈가 터지면은 국내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재건주, 해운주, 유가 관련주 그리고 금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주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도 또 엮여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현재 미대선을 앞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소식에도 하여금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테마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AI나 반도체 업종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시장에 우리가 어떤 테마들을 집중해서 공략하면 좋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면서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 통신망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팍스 통신망에서 다양한 의견 그리고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
우리가 또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한번 찾아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 가져주셨나요? 네, 첫 번째 공략주 필에너지라는 기업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이 필에너지는 필옵틱스라는 이제 반도체 기업, 유리기판으로 유명하죠. 필옵틱스의 자회사로 이제 분할 상장이 된 회사고요. 네.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전극 공정과 조립 공정에 이용되는 레이저 노칭 장비와 스태킹 설비를 이렇게 장비를 제공하는 만들고 이제 설비를 이렇게 수주하는 그런 업체인데 반도체로 비교를 하자면은 전공정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판을 자르는 커팅용 장비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노칭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 먹거리로 아직까지는 양산이 조금씩 되고 있는, 개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장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칭 장비 중에서도 레이저 노칭 장비는 아직까지 좀 미래 먹거리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향후 조금 더 설비가 시장 점유율을 넓혀갈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좀 미래 먹거리로 보시고 스태킹 설비가 이제 주요 이 매출처인데 이 스태킹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각형과 파우치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전공정 장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필에너지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2차 전지 테마 흐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최근에 2차 전지가 테슬라 반등과 함께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의 빈집 자리를 다시 한번 좀 노리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가격 메리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냐 또는 산업 전반적인 2차 전기차 캐즘 현상이 좀 완화되는 것이냐 좀 의견이 갈리고는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반도체가 오르지 않아서 2차 전지에 좀 관심이 가는 것뿐 아니냐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에 최근에 테슬라가 밝히고 있는 전기차 인도량이라든지 네. 그리고 전기차 장비 업체에서는 지금 수주가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캐즘 현상, 그러니까 캐즘이라는 말 자체가 일시적인 수요 둔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꼬리표가 달고 있어요. 결국에는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향후에 성장을 할 것인데 급격히 성장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수요가 조금 둔화되는 현상이었는데 이 전기차의 최근에는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수요를 북돋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부진을 겪었던 것이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자, 2차 전지 업체들이 비싸게 사서 결국에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CATL이 지금 리튬 감산을 어느 정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지금 지준율 인하라든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활성화도 지금 비철금속 가격들, 철강 가격들을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어요. 여기에도 리튬 가격이 반드시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한다면은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 구간이 어떻게 보면 좀 초입이 될 수 있다. 그동안에 좀 겨울을 겪었다면 이번에는 반도체에 좀 소외되었던 구간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반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셀업체를 볼 것이냐, 소비재를 볼 것이냐, 장비를 볼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현대차라든지 GM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이제 자체적으로 내장형으로 생산을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공개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네. 이전에는 자동차 뼈대만 만들고 배터리를 수입을 해와서 그곳에 내 배터리를 넣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완성차 업체가 이 전기차는 배터리가 엔진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엔진을 안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배터리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셀 업체보다는 이 장비 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것이다. 소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전 장비 업체가 최고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제가 뽑은 기업이 필에너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잠시 후에 또 투자 포인트 3가지 정도 짧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가 공개가 됐습니다. 필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일시적인 수요 증가인 것인지 2차 전지의 그동안의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와 AI의 이 빈집에 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점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 2차 전지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화재 현장도 일어난 만큼
전기차에 대한 이슈 그리고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 그만큼 배터리의 중요성도 다시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기차를 살펴보시면요. 가격 경쟁이라든지 테슬라의 인도량이라든지 이러한 가격 경쟁력으로 하여금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리튬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면서 리튬 가격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현재 구간이다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긴 겨울을 겪고 있었는데 다시금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고 그리고 포트에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셨더라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 보시면서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팍스통신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장비 관련주들 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투자 포인트 바로 살펴주시죠. 예, 투자 포인트로 제가 3가지 정도를 뽑았는데요.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 여러분 포트에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반도체와 2차 전지 네. 양대 산맥은 다들 포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2차 전지는 이제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살짝 오른 거죠. 네. 하락분 대비해서 살짝 올라왔는데 저는 조금 빠르게 이 포트를 좀 수익을 이렇게 손실을 회복을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종목을 조금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셋업체라든지 소재 네. 업체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니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러한 완성차 완성 배터리를 만드는 셋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수요가 이렇게 전기적 해증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그리고 보조금 지급 문제 이러한 것들로 조금 회복이 좀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종목을 좀 갈아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네. 이제 3분기 인도량을 이제 곧 10월 달 초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인도량이 46만 대일 것이냐, 47만 대일 것이냐, 결국 이 1만 대 차이가 시장 분위기를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 예상치가 46만 대였는데 테슬라가 우리 47만 대 정도는 인도했다. 발표할 건데 47만 대는 된다. 이 만 대 차이가 왜 시장 분위기를 바꿨냐? 사실 인도량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이 했죠. 3분기 연속으로 하다가 네. 다시 한번 역성장에서 성장 구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이 1만 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요가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주가로만 봤을 때도 한 달 반 사이에 거의 30%가 올랐습니다. 네. 지금 그 반도체의 빈집을 노린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내려가고 그럴 때 테슬라가 약진을 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1억 대를 생산을 하면서 지난주에 자축을 했는데 이 4680 배터리가 지금 이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업체에서는 지금 막 이제 시장에 개화를 하고 있는 먹거리거든요. 네. 4680 이 원통용 배터리도 이 필에너지가 사실 원통용 배터리를 만드는 그 장비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원통용 배터리의 굳히기를 8월 달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달부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시장도 확대를 해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는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 있고 가격적인 그 밸류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최초 그리고 세계 최초로 삼성전기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에 성공을 했다. 그렇죠. 소형 웨어러블용입니다. 사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큰 배터리는 아니고 뭐 갤럭시 워치라든지 갤럭시 링 뭐 이런 스마트워치, 스마트 웨어러블에 들어가는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을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뭐 사실 2차 전지와는 조금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이 2차 전지에서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또 스태킹 설비를 필에너지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2차 전지가 사실
체감상으로 국내 증시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전기차 화재가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 화재 이후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을 그때부터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때 트리거가 되었던 게 화재 안전. 결국에는 중국산이 우리 국산을 어느 정도 우리 반사 수혜를 볼 맞아요. 것이다. 여기에서 올라갔던 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필에너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스태킹 설비의 전고체 배터리용 이렇게 이미 개발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는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이제 삼성 SDI GM 제네럴 모터스와 1조 원대 이렇게 장비를 수주할 것이다. 사실 이것도 이제 그 계약을 지난 서울 사옥동에서 삼성동 사옥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삼성 SDI 사장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밝게 웃고 있고 네. 오른쪽에 GM 제네럴 모터스 배터리셀 총괄 부사장이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1조 원대 장비 수주가 왜 나오고 있냐? 미국 합작 회사에 이제 투자를 4조 6천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공장 부지라든지 설비 비용을 좀 빼고 보니 장비가 1조 원대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이 공장 합작 범위는 2026년, 2027년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장비가 이제 1년 정도 빨리 수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2024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수주가 나올 것이다. 근데 네. 이 필에너지의 2대 최대 주주가 삼성 SDI예요. 오. SDI를 최대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이제 장비를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필에너지가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보시던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바꿔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최선호주로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필에너지 관련주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 내 포트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2차 전지로 좀 손해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오는 2차 전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는 장비 관련주를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셀이라든지 자체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주가 장비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를 굳히기를 하면서 이 필에너지가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상승도 우리가 좀 엿보면서 2차 전지의 관련주로 좀 묶이고 있다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지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요. 스마트 웨어러블 이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이러한 2차 전지에 또한 이런 모멘텀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최대 주주로 있는 이러한 필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줄 수가 있다. 이러한 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 필에너지 이 종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 종목이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 좀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이렇게 투자 포인트 설명을 해드리고 이 종목을 어떤 점이 좋아요라고 언급을 도와드리지만 이 50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 종목으로 시장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과 살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서 다양한 혜택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 이 다양한 혜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필에너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잠시 후에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략주만 여러분들께 오픈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우리가 이 종목을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 살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모든 혜택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나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서 다양한 혜택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다양한 혜택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전문가님의 도움 바로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공략주 알아가기 전에 국내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국내 증시 이슈도 바로 살펴주시죠. 네, 국내 증시 이슈 사실 뭐 경영권 문제도 있고 최근에 올라가는 테마들도 많지만 네. 어제 장 마감하고 발표된 밸류업 지수 맞아요. 밸류업 지수 종목들이 이렇게 공개가 됐죠.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사실 뉴스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밸류업 지수 공개가 됐는데 뭐 어떤 뉴스에는 인고가 빠졌다. 그리고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잘 이겨내보자. 이렇게 좀 응원하는 그러한 댓글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기업 가치 우량 기업 100곳을 뽑은 거죠. 그래서 그쵸. 11월 달부터는 이제 선물 지수라든지 펀드 지수, ETF 지수도 상장을 해서 여기에 좀 자금을 모아 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상하고 있던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같은 대표적인 금융사들이 좀 빠졌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이나 KT 같은 통신사, 특히 좀 배당을 많이 주기로 유명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주주의 이렇게 기업 가치도 좋고 주주 환원도 잘하는 기업들이 빠졌다. 왜 빠졌냐 이렇게 좀 의견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조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려보면요. 네.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이미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다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다,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10월 중순 정도에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11월 달에 있는 뭐 지수 상장이라든지 선물 지수 상장 이러한 것들의 기대감을 좀 바라본다면은 10월 한 중순, 초중순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다가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별다른 흐름이 없었던 다른 종목들이 만약에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요. 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지수 편입 이후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바라보기가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은 저는 두 번째 전략으로 지금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포함되지 않은 기업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가격 하락이 나온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는 밸류업 공시를 하잖아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공시를 미리 한 기업이 있어요. 밸류업 지수 지금 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100가지 종목 중에서도 이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이 한 12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포함 안 된 기업 중에서도 밸류업 공시를 조기로 미리 한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FN가이드라든지 DB금융투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DB금융투자를 일단 눈여겨보고는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한 6%,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미 공시를 하고 주주환원까지 약속을 한 기업들이라면은 이 지수 편입이 되지 않더라도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FN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천그룹의 또 경영권 분쟁으로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제가 말씀드린 기업 아니더라도
조기에 밸류업 공시를 했던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팍스통신망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드릴 거고 또 10월 중순이나 다시 한번 좀 좋은 가격이 오면은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릴 테니까요.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이 밸류업 지수에 대한 좀 다른 색다른 시선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되면서 100개의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우리가 특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신한은 들어갔지만 이 KB금융이라든지 금융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사실 이렇게 밸류업 지수가 공개는 됐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걸러내기를 잘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또 편입해서 받아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됐고 어쨌든 이런 이득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100가지로 추려지기는 했지만 이 종목들 중에서 내 포트에 넣어놔야 될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팍스통신망과 함께 해보시면서 이런 다양한 자세한 부분 여러분들과 설명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시장을 좀 앞두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과정에 어떤 종목들을 내 포트에 넣어놔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팍스통신망 함께 살펴보시면서 다양한 혜택 무료로 빠르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어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기업명부터 바로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없네요. 네, STX 그린로지스라는 기업이고요. 해운사입니다. 해운주로 가져왔고요. 네. 지금 STX로부터 일적 분할이 돼서 이제 해운주로 나온 종합 해운사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사선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선박 매매나 운영 사업, S&P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결국에는 제가 글로벌 증시 이슈 때 말씀드렸던 유가 상승 그리고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를 타고 조금 테마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해운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뭐 미국의 항만 파업 같은 조금 해운 운임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반도체의 빈집을 2차 전지와 해운주가 함께 좀 메워 나가고 있다. 이 두 가지 공략주를 좀 함께 바라보자 해서 뽑아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동 전쟁이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글로벌 이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역의 그 헤즈볼라 그 무력 단체와 지금 거의 전면전까지 거의 펼쳐지고 이렇게 있죠. 확전이 되어 가는 그러한 양상으로 가고 있고 이란전까지 확전이 된다면은 중동 지역에 지금 해운이 다시 한번 막히지 않을까. 지금 운하가 이미 좀 어느 정도 홍해 지역에 후티 반군으로 지금 막힌 이후에 11개월 네. 정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네. 조금 이동이 차질이 전망이 지금 빚어진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기 호르무즈 그 해협에는 전 세계 석유가 20%가 운송이 된다고 합니다. 네. 수출길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다시 한번 막힌다면은 해운 가격이 껑충 뛸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지금 해운주가 다시 한번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유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제가 연휴를 보내기 2주 전만 하더라도 유가 하락 수혜주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유가가 맞아요. $60까지 내려갔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다시 한번 유가 상승 수혜주까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손바닥 뒤집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유가에 대해서 예민하고 빠르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유가 하락 수혜주로 우리가 수익을 또 봤었거든요. 맞아요. 한전산업이라든지 실리콘투로 이렇게 수익을 받고 물론 유가 하락을 이렇게
겹테마로 갖고 있는 수혜주였다 보니까 화장품주는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 네. 그리고 뭐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전선 전력망 사업이 또 중국의 이런 비철금속 가격 인상으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혜주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유가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고 제가 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70달러 후반에서 80달러 정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수혜주는 80달러 갔을 때 그때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6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또 70달러까지 어제까지는 71달러를 오.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유가가 한 15% 정도가 굉장히 거의 2주 만에 크네요. 올라간 거예요. 네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유가 상승 수혜주를 바라봐야 된다.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금리 인하도 영향을 주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지난주에 발표했던 주간 실업수당 건수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 실업자가 24개월 만에 최저치를 발표를 하면서 경기 침체 아직까지는 아니었구나. 오. 이러한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수요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로 유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중국에서도 다시 한번 좀 부양책을 내면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좀 지금 시장에선 전체적으로 유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고 있고 우리가 유가 상승 수혜주로 해운주를 최선호주로 뽑고 있다 보니까 중동 리스크까지 포함을 해서 이 해운주 중에서도 STX 그린로 지수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11월 달에 지금 미국이 최대 미국 항만 노조가 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6월 달에 노사협정이 조금 이렇게 유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잘 체결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만기가 9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에는 파업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전에 철도 파업 때는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좀 분쟁을 이렇게 막아줬어요. 해결을 네네. 해줬었는데 지금 이 항만 노조는 정부에서 개입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백악관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우리 개입할 생각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지금 항만이 거의 가시화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네네. 2000년 중반에 2000년 초반에 미국이 서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 남부 지역이 파업을 했을 때 하루에 거의 1조 원대 규모의 손실이 났었고요. 네. 사실 이 손실 규모는 문제될 게 아닌 게 파업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한 10일 정도 파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파업을 하고 돌아와서 이게 정상화가 되는 기간이 10일이 아니라 더 길어집니다. 오. 컨테이너가 막 쌓여 있어요. 그쵸. 그걸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파업에서도 해운 운임 지수가 껑충 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해운주에 어떻게 보면 훈풍을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일정 매매로도 한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STX 그린로지스를 결국에는 많은 해운사들 가운데 그리고 대형 해운사들 지금 이미 주가가 좀 잘 올라가고 있는 해운사들도 있는데 왜 STX 그린로지스를 가져왔냐? 여기 어떻게 보면 좀 신규 상장한 좀 신규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쵸. STX 그린로지스가 최근에 몸집을 굉장히 많이 불렸습니다. 오. 사실 종합 벌크 해운사로 진입을 지난달부터 네. 좀 이렇게 진입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게 STX 그린로지스 4회사 STX 해운이 이제 8월 9일 날 써네이스 해운을 이렇게 인수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형선을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이제 종합 벌크선사로 이제 대형선이 들어오다 진입을 보면은 했다. 아무래도 먼 지역으로도 네. 그리고 많은 물동량을 소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일본에서도 친환경 선박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고 그리고 STS 그린로지스가 중동 지역에 굉장히 시장에 발빠르게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전쟁으로 물류 대란이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빠르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박을 임대해 준다든지 운용해 준다든지 이런 S&P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 중동 리스크라든지 미국 항만 파업에 좀 우리가 좀 발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STS 그린로지스를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가벼운 종목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께 살펴드렸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필에너지 관련주였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2차 전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장비 관련주들 집중해서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신 만큼 다양한 모멘텀을 가진 필에너지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STX 그린로지스라는 종목인데 신규 상장된 해운 관련주라고 여러분들이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유가도 오르고 지금 현재 미국의 이 파업도 우려가 되고 있는 만큼 해운주 다시금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벌크 해운사로 좀 진입을 하면서 다양한 운항이라든지 운행사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과 자세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담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니까요. 저희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두 가지 공략주 함께 도움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